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공성 약화, 불공정 인사 등에 대한 우려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민선 7기내 출범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의 관광지 중 한 곳인 드라마 촬영장과 숙박시설인 에코촌 유스 호스텔. 모두 지자체가 자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뒤 이 같은 공공시설들을 위탁 운영하겠다는 게 순천시의 계획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맡고 있는 관리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단순 관리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이 많아져 정작 필요한 분야에 직원들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공단 설립을 추진한 주요 배경입니다. 국제정원 박람회라든가 또 자벌드 개관, 타차 산업 등 시의 새로운 행정 소요에 맞춰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공단이 시설을 운영할 경우 수익성에 치중해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공단 자체가 보훈 인사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자벌드 같은 대규모 공공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의회도 인력 운영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토론회가 됐던 공청회가 됐던 의회 차원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건 조건이 주어진다면 필요하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르면 다음 달쯤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민선 7기가 1년도 남지 않아 하반기에도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공단 설립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평군 설화집이 표절을 넘어서 원작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전량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회수는 물론 한평군에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문화원이 지난 2018년 펴낸 한평군 설화집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 설화집에 실린 129개의 설화가 한국 구비문학대계 한평군 편을 베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평문화원이 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출처 표기도 없이 설화 출처를 임의로 바꾸는 등 원저작물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또한 구술자와 연구, 조사, 채록자 등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인쇄된 한평군 설화집 1,500권을 전량 폐기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한 전자파일도 즉시 삭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평문화원은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시했지만 원장 자신의 거취나 사과 표명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평군도 경찰 수사를 이유로 이 설화집에 1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보조금 회수 외과, 회수 범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발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명도 없고 사과 말씀 한마디가 없습니다. 한편 국민들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한편 엉터리 설화집을 펴낸 한평문화원장은 설화집을 펴낸 공로 등으로 올해 한평 군민의 상까지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격화되고 있는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는 당에서 제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결정된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이 지사는 학동 붕괴 사고 유족들을 만나 진상규명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져 당초 계획보다 짧게 광주를 방문한 이 지사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제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증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선 무제한 검증을 해야 하지만 허위 왜곡,
흑색 선정과 같은 검증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사가 지난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공격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하는 중상모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얘기를 한 것처럼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선거법이 금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이 지사의 언론 인터뷰는 호남 출신 후보의 확장성 한계를 거론한 거라며 SNS 등을 통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선 초부터 원팀을 강조해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후보들 간 네거티브 신경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금도 있는 논쟁, 상대방을 배려하는 존중하면서 정책적인 질의와 어떤 상호 간의 공방이 벌어지도록 수준 높은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민주당 경선 일정이 5주 연기된 상황에서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세가 민주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도내 18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순천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고 광양 34, 여수 32, 고흥 33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맹위를 떨쳤으며 도내 18개 시군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겹치면서 여수 만성리와 모사금 해수욕장, 광양 옥룡 계곡 등 인파로 붐볐던 주요 관광지와 유원지는 예년과 달리 한산했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운 날씨가 당분간 계속되고 열대야 현상까지 보이겠다며 폭염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시민 긴급 이동 멈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2주간의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권오봉 시장이 직접 나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긴급 이동 멈춤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사우나와 스포츠센터, 유흥시설 이용 자제와 해수욕장, 공원, 해변 등에서의 사적 모임, 음식물 취식 금지 등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지난 5월에도 1차 긴급 이동 멈춤을 통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 추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여수에서 6명, 완도 7명, 목포 3명 등 도내에서 16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특히 여수에서는 병설 유치원에 이어 요가원과 유흥주점 등에서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어제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오전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가급적 사적 모임이나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월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과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박람회 준비와 운영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